안녕하세요. 저는 아린다움의 원장 아린입니다. 또한 저는 12년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이자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를 겪은 생존자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앞전 영상을 만약 보게 된다면 먼저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촬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가해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며 되려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불쾌하다, 스토커로 느껴진다 등 제게 2차 가해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소녀의 인생을 변기에 집어넣었던 여자의 부친조차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냐며 자신이 왜 미안해해야 하냐, 자신이 왜 책임을 져야 하냐, 네가 당했던 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생각이 나는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저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읽어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입니다. 의령 남산초등학교 전원 55명 중 30명이 가해자, 의령 여자중학교 전원 96명 중 47명이 가해자, 의령 여자고등학교 전원 84명 중 43명이 가해자, 즉 과반수 이상이 가해자였기에 그들 모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고, 그들 중 제 집단 따돌림의 시작이자 저를 가장 많이 폭행하고 괴롭혔으며 12년 동안 제게 꼬리표 마냥 남아있는 더 글로리의 빅대자면 박연진입니다. 그자는 제게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만해라, 불쌍해 보인다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가해자가 아니겠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연락을 했었던 다른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이 와 소름 돋는다 했다며 더 이상 선을 넘지 말고 행복하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는 제 물음에 그냥 또래들 사이에서 험해 보이고 싶고 애들이 겁을 먹으면 그걸 우월감이라고 생각했었다며 딱히 너라서가 아닌 내성적인 모든 애들에게 다 그랬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를 스토커로 느낀다며 분명 말을 했다며 멀쩡한 기억 없이 이상한 곳에 화살을 던지지 말라고, 자신의 성을 가진 직업군은 없을 거라며 명예훼손과 스토커로 고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통화 당시 저에게 스토커로 느껴지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 않냐며 우린 친구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도와주는 모든 방관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적 책임을 다한다 라는 각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자 아이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으며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시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다 지겠다 했는데 네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며 그럼 너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니 네 잘못이겠네? 라며 그럼 너는 민형사적 책임을 져도 할 말이 없겠네? 라며 끊임없이 묻고 어떻게든 제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고 어떤 가해자는 자신은 이미 내게 미안하다고 했고 진술서를 적어주었다는 등 헛소리를 주거나 했습니다. 또 한 여잔 자신이 옛날에 방관자였고 방관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잔 방관자가 아닌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행한 무리였습니다. 또 다른 여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라며 지금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자신도 왕따를 겪었고 다른 여자애들도 다 겪었다며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며 제가 하고 있는 짓이 양심이 없는 짓이라며 어떠한 배상과 벌을 받아도 상관없냐 했습니다. 같은 이동반 수업을 하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
폭언과 조롱을 했던 여자가 같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기억조차 없다 했습니다. 고작 제가 겪은 일로 방송이 될 거라,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냐며, 그렇다면 자기도 거짓 증언과 진술을 모아 저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말해도 되겠네? 라며 머리 회전율이 좋으면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 역시 침묵으로 제게 대답을 하다가 그녀의 부친과 제 부친이 지인이라 연락처를 얻어 영상을 그녀의 부친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이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녁쯤 그 여자가 DM으로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지켜만 봤는데 부친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마지막인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당시 제 머리를 변기에 집어넣고 저를 가장 많이 폭행한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당시 저를 폭행한 남자애들도 단체 기억 상실증에 걸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는 네가 송혜교냐며 드라마에 빠져 곡봉에 걸린 것 마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며 자긴 돈이 많은 백수라서 타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와 결혼을 하고 그 남자도 제 실내화로 축구를 차고 지우개를 던지고 제가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차며 힘자랑을 했던 남자가 네가 뭔데 끼리끼리라고 하냐며 자기 와이프도 자기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형사소송 중인 일명 박영진에게 매일같이 제 스토리를 염탐해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 1월 제게 가해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반성이 아닌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며 특수상해를 하였던 여잔 자신의 지인에게 그 일을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또한 한 여잔 미안하단 말보다 자신이 불편하다 말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때리고 괴롭혔던 남자는 저를 보고 송혜교냐고 조롱하고 다른 남자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여기 있는 모두가 부정을 하는데 이러는 거 힘들다 했습니다. 또 저를 변기에 끌고 가 머리를 변기에 박게 한 여자의 부친은 한 협회의 위원이자 경찰서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업무 협약식을 맺으셨던 분조차 제게 사과가 아닌 공소시효가 끝난 일로 왜 이러냐며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라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누굴 위한 공소시효인지 말입니다. 폭행죄가 5년, 특수폭행이 7년, 상해가 7년, 특수상해가 10년, 그리고 촉법. 저는 8살 때부터 19살이 될 때까지 학교폭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는 안 됐었고 그저 괴롭히는 애들이 멈춰주길 바랬습니다. 어른들께 말한다고 해서 그 폭행이 멈춰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가 두려웠습니다. 해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어떠한 기록조차 남겨서는 안 됐으며 병원에 갈 때도 그저 통만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그때 당시 CCTV가 없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조차 등교와 동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0대 초반, 감히 누가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대학을 혹은 일을, 법적 지식이 있는 20대 초반은 법률 관련으로 진학을 한 친구일 겁니다. 하지만 전 학교 폭력이 두려워 중학교 2학년 학교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이라면 다른 동급생들이 증언을 해주었을까요? 진술을 해주었을까요? 20대 후반이 되고서야 그 당시 방관했었던 아이들이 그것이 잘못됐었고 그랬으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알아 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가해자들은 그때 당시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선생님조차 가해자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선 쉬쉬했습니다.
아이가 맞는 것을 직접 보고도 직접 말리고도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정확한 기억, 병원 기록,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손에 꼽을 수 있도록 당했다면 기억했겠죠. 하지만 12년 내내 앞정과 샤프가 박히고 뺨과 뒤통수를 맞고 발로 차이고 교과서, 각종 필기구, 의자를 던져 맞고 책상을 도움 닫기 삼아 발로 걷어 차이고 책상을 차서 의자와 함께 밀려나가고 철제 다이어리 모서리로 어깨를 찍히는 일이 일상이라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몇 년, 며칠, 몇 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를 진술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저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라는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소시효를 방패 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무기 삼고 있습니다. 제겐 그저 그때 당시 보고 들었던 진술서가 전부이지만 이 진술서는 말해줄 겁니다. 8년 전 12년 동안 의령에서 현존했던 사건이고 법적인 책임엔 공소시효가 있지만 도의적, 사회적 책임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피해자 마음속엔 공소시효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피해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공소시효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압니다. 가해자들이 개과천선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 지옥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절대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구세주는 없으며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저를 통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모든 시민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 부조리함을 알아야 이것이 부조리하다 말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모여 밀란이 되고 적어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폭력에 관한 공소시효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악법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